네, 2024년 3월 30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분노합니다. 우리는 왜 양문석에게 분노하는가? 네, 이게 좌파 언론의 민낯이기 때문입니다. 좌파 언론. 양문석이란 사람은요, 66년생 말띠죠. 통영 출신입니다. 충무시, 옛날엔 충무라 그랬습니다. 충무시 출생입니다. 거기서 중학교, 국민학교 나왔고, 대학은 성균관대학교 유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군 방위병 입대해서 전투방위를 했네요. 39사단에서. 그리고 성대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을 했고, 거기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의 학력이고요. 그의 경력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신문으로만 얘기하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들이 있죠. 여러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론과 각을 세운 게 한겨레가 있고, 옛날에는 뭐 경향신문 말고 서울신문도 각을 세웠었습니다. DJ 때는.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향신문, 뭐 한겨레, 서울신문, 조중동 등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대한민국에 언론 위에 군림하는 언론을 취재하는 좌파 언론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언노련에서 만드는 매체들입니다. 미디어 오늘이라는 거죠. 언노련, 전국 언론노동조합, 이 언론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각 언론사에서 만들어진 노조가 가입해라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는 가입하지 않았죠. 동아일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별로 사실 동아일보 기자나 조선일보 기자들은 언노련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이너한 매체라든지 또는 지방 매체들은 주목을 못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언노련에 많이 가입했죠. 이러한 이제 매체들 덕택에 언노련이 조금 힘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국민 설득력이나 보도 능력에서는 기존의 조중동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문석 씨는 이 언노련에서 집행위원을 하고, 미디어 오늘 논설위원을 하고, 뭐 미디어스 편집위원 등을 하면서 그쪽에서 주로 컸습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연대 집행위원, 또 사무총장 등등을 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이 크게 잘못돼 있냐, 그렇게 떠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2010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 같으네요.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됩니다.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 이제 공중파 방송을 관리하는 데죠. 거기서 국회 추천목이 있고, 국회에서도 여당, 야당 추천목이 있는데, 기존 언론들을 비판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방통위원이 됩니다. 이게 차관급, 꽤 높은 자리입니다. 이때 그가 왔을 때, 아까 66년생이라 그랬는데, 이때는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너무 젊은 사람이 왔다. 그리고 특이한 이력의 사람이다. 아니, 언노련에 있던 사람이 방통위원회에 오게 되면 그 원사이드하게 볼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염려를 했는데, 뭐 민주당이 추천했으니 방법이 없지. 또 2021년도에도 민주당 추천으로 또 2기 방통위원회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 MBC 김재철 사장, 이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죠. 그때 뭐 MBC에서 김재철 나가라고 뭐 데모하고 어쩌고 그랬어요. 김재철 사장 퇴진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이 사퇴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굴욕적이고 부끄럽지만 나를 추천한 민주당과 시민사회, 방송계의 복구 요기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면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정통 언론계가 아닌 좌파 언론계 생활을 하면서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민주당 나팔수로 지내던 그가 2019년부터는 정치로 이동하죠. 2019년 자기 고향인 통영시에서 재보궐선거가 벌어졌을 때 민주당 후보로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때는 민주당이 PK제에서 이기기 어려울 때인데 자유한국당 후보한테 패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21대 총선에서도 또 여당에 패합니다.
그런 그가 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경상남도 도지사로 출마를 합니다. 뭐 언노련 기자였던 논설위원했던 사람이 도지사 후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원사이드하게 팩트에 대한 파인딩 훈련도 잘 안 된 사람이 도지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두관이 열고 김경수가 닦은 길 위에서 뛰어보겠다라고 했지만 떨어집니다. 이때는 뭐 김경수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도 터지고 해서 어려웠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쯤에 이제 문재인 씨가 또 박근혜 후보한테도 지고 대통령 후보시니까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의 우유부단함이 아닌가 뭐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2대 총선에서 자기의 고향인 통영을 버리고 안산 상록갑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여기는 원래 전해철 의원, 전해철 씨는 변호사예요. 고대법대를 나왔고 민변에서 있던 친구죠. 이 친구는 제가 수지킴 사건 썼을 때 그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잘 활용해서 정치권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명만이 저는 이 친구한테 상당히 못마땅한 게 상당히 좀 있어요. 뭐 그건 별거니까 지나가고. 그리고 그는 이때는 또요 친문계를 비난합니다. 문재인계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수박, 바퀴벌레로 막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리는데 이때 그런 당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그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전해철을 이기고 공천을 받고 국회에 나왔습니다. 정통 언론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정통 언론을 오롯이 비판하고 원사이드한 이념에 의해서 보도만 하던 친구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도지사 후보로도 나오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판했으면 본인이 잘 지냈어야 되는데 방통위 상임위원 시절 국정감사 앞두고 KT 한 임원이 술값을 냈죠. 룸사롱 접대를 받은 게 드러났었어요. 왜냐하면 방통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인 KT한테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항상 남 비판해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니까 대접받은 거지. 굉장히 유명한 운동권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KT의 임원이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 지금 이 자리 너무 좋다. 봉급도 많고 또 또박또박 아침에 나올 때도 있고 아이들 또 공부시킬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운동 안 하겠다. 뭐 그 친구 자리 솔직했어요. 근데 이 양문석 씨는 본인이 그런 걸 겪어왔음에도 자기의 정체성은 그 좌파적인 마인드로 갔죠. 그리고 겉다르고 속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지만 잠원동에 아파트를 47평짜리죠. 37억인가 구입할 때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부동산 살 때 똘똘한 한 채가 낫다. 여러 채 있어봐야 다주택자로 해서 세금만, 종부세만 많이 맞죠. 차라리 한 개 있는 게 낫죠. 그거를 37억에 좋은 아파트, 장원동에 47평은 큰 거, 37억에 샀습니다. 근데 이게 돈이 안 되죠. 자기가 뭐 방통위원장하고 장통위원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이자가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뭐 한 달에 이자만 뭐 1,000만 원 되니까 견딥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마을금고 어디 부산에 있는 어느 지점에 가서 사업자 대출로 받습니다. 자기가 아파트를 샀으니까 그 아파트를 담보로 주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워낙 고가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법상으로 그런 건 못 받게 돼 있고 저가의 아파트만 대출해주게 돼 있으니까 사업자 대출을 받는데 사업자 대출은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딸 이름으로 빌렸다는 거. 딸은 그때 대학생이에요. 그 11억 원을 빌려갖고 대부업 업체에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갚아버리고 그럼 이자가 확 줄죠. 그리고 자기 딸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때 딸은 참 아버지가 집도 좋은 거 사주고 유학도 보내니까 자기 블로그에다가 다른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탐이 났는데 이제는 나는 캥거루족으로서 부모 잘 만나 복을 누렸다 뭐 이런 글을 남기고 갔죠. 자, 이런 그가 지난번 민주당에 공천 신청을 할 때는 이 자녀 재산 부분은
고지 거부, 난 고지하지 않겠다. 이 고지 거부는 성인이 돼서 독립채산을 하고 있다 그러면 고지 거부고, 성인이 아니고 아버지 밑에 있으면 고지를 해야죠. 근데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전해철을 이기고 후보가 확정됐으니 성관위에 등록은 안 할 수가 없죠. 하다 보니까 이걸 했고, 어떻게 딸 이름으로 11억을 빌렸어? 딸이 뭐야? 지금 학생이네? 유학 갔네? 어떻게 빌릴 수 있었어? 이 덜커덩 걸린 거죠. 빼박도 못 합니다. 저는 이런 양문석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김만배예요, 김만배. 김만배가 무슨 매체의 기자, 법조 출입 기자를 했죠. 매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하면서 화천대유 회장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동아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어디 회장을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동아일보 폐간하라고 나올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그걸 쉽게 허용하지도 않고, 어디 하는 것도 다 보고하게 하고 되게 힘들게 합니다. 근데 기자란 자가 기자 타이틀을 이용해서 뭘 움직이며 돈 벌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양문석이도 마찬가지야. 그 대장동 게이트에서 이재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김만배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자가 대장동 개발을 합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수 언론들이 공정하지 않다, 윤리가 없다가 떠들던 좌파 언론들은 입 다물었다 이거야. 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김만배가 누구랑 거래했습니까? 뉴스타파에 글을 올리는 신앙님과 거래했잖아요. 신앙님 책 2권을 1억 6천만 원인가 3권인가 사주고. 그게 말이 돼요?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 신앙님하고 무슨 인터뷰를 했냐?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걸 엉터리로 수사한 윤석열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이라는 황당한 기사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의 보도에서 뿌리게 하고, 그걸 이재명이 떠들고 했지만 진 겁니다. 그렇게 허위 언론, 엉터리 언론, 좌파 언론들의 장난을 겪었음에도 이재명이는 양문석을, 언노련 출신을 비명계인 전해철을 제거하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빼박도 못하게 딱 걸린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성 강한 사람들이 이재명 주변에 모여 있냐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깁니까? 아니, 저희 같은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하게 되면 무지무지한 칼날이 들어옵니다. 근데 언노련, 뉴스타파에서는 옛날에 거기 사장한 사람이 MBC 사장했어요. 지금 MBC가 지금 보도가 제일 공정하지 않죠? 에? 근데도 별 얘기가 없어. 옛날에 KBS, MBC가 여당을 위해서 어쨌다 할 때는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님이 하고 김만배는 이재명과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양문석이도 마찬가지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자꾸 좌파들이 대한민국에 날뛴다 이거예요. 양문석이나 이런 사람들 볼 때마다 조선 초에 이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있죠.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 시조는요, 이제 고려가 무너지고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때 까마귀는 조선 건국에 참여한 신하들이죠. 까마귀는. 근데 그거를 백로가 비웃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 사람인데, 그러나 속으로는 다 이성계한테 줄대고 한자리 하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비웃은 게 이직에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김만배, 신앙님, 그 다음에 양문석 이런 자들은요, 계속 보수가 틀렸다고 한자리 한 사람도 비난하지. 근데 자기도 한자리 가고 싶었지. 이들의 본 모습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주요 언론소 훈련받은 기자들도 문제는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양문석 사건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게 좌파 언론의 민낯입니다. 감사합니다.